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숨이 차다는 분들 많으시죠. 빈혈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단순한 철분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 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백승우 교수님과 함께 피로와 어지럼증 뒤에 숨은 질병 빈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백승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피가 부족하다는 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의 각종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빈혈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오늘 이 빈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빈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빈혈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빈혈은 그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모글로빈이 정상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혈이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흔히 떠오르는 건 바로 어지럼증인데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흔히들 어지러움을 빈혈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지러움 말고도 더 특징적인 빈혈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안 찼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점 숨이 차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게 빈혈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한 빈혈이 심해지게 되면 호흡곤란,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실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모세혈관이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가 부족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남보다 창백하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손톱이나 손바닥을 빈혈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창백한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울감이나 집중력 저하나 두통, 귀 울림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증상이 엄청 다양하네요, 교수님. 그리고 숨이 차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을 말씀 주시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질환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사실 빈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치료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고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까 말씀 주신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빈혈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빈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에서 혈액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장애로 인한 빈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골수 자체의 질환으로 즉 혈액암과 같은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혈작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인 출혈입니다. 이 위장관 출혈이나 생리양의 과다, 치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피를 우리 몸에서 잃게 되면 빈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혈입니다. 용혈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되는 원인인데요. 적혈구의 수명이 정상보다 단축돼서 빨리 깨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위중한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꼭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제 철분 부족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교수님. 네, 맞아요. 그래서 빈혈은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 질환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혈액암이 빈혈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요거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혈을 가벼운 질환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혈액암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이 되면 골수에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골수에 정상적인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가 있는데 이게 암세포에 의해서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피를 못 만들게 되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그 밖에 백혈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혈수판이 떨어져서 출혈이 잘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혈액암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혈구 계산이라고 하는 피 검사를 통해서 혈색소의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혈의 정상 수치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인 남성은 13이고 성인 여성은 12 이하를 빈혈로 정의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이제 임신 유지를 위해서 혈장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임신 1기에는 11g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임신 2, 3기에는 10.5g 이하를 빈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적혈구의 재료가 되는 철분이나 비타민 B12, 엽산 등의 수치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영양소를 공급함으로 해서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에 출혈이 있는지, 월경 과다와 같은 부정 자궁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위장관 출혈일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볼 수 있고, 월경 과다와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와 협진을 해서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을 찾는 게 어쨌든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진에서 뭐 빈혈이다 아니면 혹은 빈혈 의심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떴을 때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빈혈이라고 진단이 되었다면 간혹 그게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또는 혈액암의 첫 신호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가볍게 보지 마시고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혈액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철분제만 복용해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고요. 항암 치료와 함께 골수이식이나 다른 이제 치료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빈혈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빈혈이 반복될 뿐 아니라 암과 같은 위중한 질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조기 치료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뭐 빈혈이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좀 걱정이 되셔서 좀 내가 실생활에서 예방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가임기 여성의 한 50에서 70%가 철결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이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이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붉은 고기나 간이나 조개류, 시금치 등을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과일이나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커피나 녹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철분 흡수에는 더 좋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뭐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적절히 드시는 게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면 이제 우리 면역력도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빈혈에 대해서 진짜 원인, 증상, 뭐 진단, 치료 다양한 뭐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짧게 이제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피곤하면 무조건 빈혈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피곤한 거는 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원인일 수 있어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여성이 흔하게 걸린다라고 하긴 하는데 여성만 빈혈에 걸릴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훨씬 더 빈혈에 걸리기 쉬운 특징적인 원인이 있죠. 이제 월경을 하기 때문에 더 빈혈이 취약하고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위장관 출혈이나 치질이나 이런 다른 원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분제만 먹으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의 원인을 평가하고 그 각각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철결핍일 경우에만 철분제가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빈혈은 단순히 뭐 피가 부족하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몸에 다른 이상이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덕분에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좀 흔한 증상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피로를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혈은 상당 부분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중요한 건 조기에 진단을 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액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증상이 반복되면 꼭 병원에서 피검사나 진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다음 편에서는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